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송기숙 작가의 단편소설 재수 없는 금이환양입니다. 이 작품은 걸쭉한 입담이 절로 웃음이 나게 하는 소설입니다. 사투리의 말맛을 잘 살려내어 구수한 이야기가 일품인데요. 가난하던 복만이가 금이환양을 꿈꾸며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친구들은 그를 혼낼 궁리를 합니다. 그 이유 또한 재미를 자아내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자락에 흐드러지게 핀 들국화가 들판을 휘둘러 온 가을바람을 맞아 환성이라도 지르듯 호들갑스럽게 허리를 휘둘러댔다. 노루새끼들처럼 뛰어다니며 두 꼬마 녀석들이 들국화를 꺾기에 정신이 없었다.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들국화는 마치 아이들과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하도 신이 나서 싸대는 바람에 송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차근히 앉아 놈들을 기다려 주었다. 길가 바위에 엉덩이를 내리고 담배를 태물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꼭 저렇게 단장한 장난감 노루새끼나 곰새끼들이 정신없이 산을 싸대고 있는 것 같았다.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오면, 더구나 이런 산골 동네에 오면 어디 요란스런 거리를 싸대다가 자기 집에 온 것 같았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속에 있으면 그 소리 속에 있을 때는 별로 어쩐 줄 모르다가 그 소리가 딱 그치고 나면 세상을 싹 쓸어내버린 것 같은 정밀감에 몸뚱이가 어디로 한없이 내려앉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런 평온과 안도감이 느껴졌다. 따가운 초가을 햇살이 들판에 눈부셨다. 들에는 청량한 초가을 햇발만이 눈부신 속에 한낮의 정적이 들판을 누르고 있었다. 햇발은 누렇게 기름기를 흘리고 있었고 벼이삭은 그 기름기를 빨아 그것을 여물로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았다. 콩이나 수수도 그럴 것이고 땅속의 고구마도 저 햇발의 기름기를 빨아 알이 여물어 가고 있을 것이다. 발밑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뱀이었다. 꽃뱀이 개구리를 삼키고 있었다. 몸뚱이가 반쯤 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뒷다리를 쭉 뻗고 있었다. 모두가 이렇게 초가을이었다. 햇볕이 눈부신 한낮의 정적 속에서 계절의 내밀한 역사들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꽃을 찾아 산막을 쏘다니고 있는 꼬마들도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 손을 잡고 상구비를 돌아서던 성구는 거기 길가에 화려하게 치장된 맷둥을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눈에 빠듯 긴장이 피어올랐다. 외정 때 헌병 보조원으로 이 지방 사람들을 못살게 했다는 자의 묘였기 때문이다. 묘역을 전보다 훨씬 넓혔고 요란스런 성물에 봉분까지 더 키워놨다. 성구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멍청하게 서 있었다. 전에 이 맷등 앞을 지날 때마다 이 맷등에 침을 뱉던 내동 양반이란 얼굴이 떠올랐다. 이놈이 얼마나 악질이었는 중 아냐? 너희들도 이 앞을 지나댕길 때마둥 침을 뱉어. 그래야 커서 이런 놈 안 되고 옳은 사람 되는 거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치 온나무 곁을 지날 때 침을 뱉듯 침을 뱉었고 심지어는 오줌을 갈기기까지 했던 맷둥이였다. 바로 한 모퉁이 돌아가면 거기에는 화역골이라고 한말때 의병들이 몰살한 골짜기인데 여기에 이런 놈 맷등이 이렇게 치장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뭐가 뭔지 잠시 어리벙벙했다. 성구는 멍청하게 맷등을 건너다 보고 있다가 얼핏 뒤를 돌아봤다.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택시는 아니었다. 자가용이었다. 이 산골 마을로 자가용이 들어오다니 이건 좀 별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차는 자갈길이라 고개를 뱀대가리같이 상하 좌우로 내두르며 기어오고 있었다.
성구는 놀란 눈으로 차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어린애며 여자까지 탄 것이 한 가족인 듯 했다. 성구는 더욱 의아한 눈길로 차 안을 유심히 보았다. 차가 성구 곁에 오더니 멈춰섰다. 맷자리에서 사내 하나가 내렸다. 색안경을 벗어들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성구에게 다가섰다. 야, 오랜만이구나. 아니, 너 복만이 아니냐? 성구는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것 같이 놀란 얼굴로 사내를 건너다 보았다. 성구는 손을 내맡기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간혹 듣긴 했다마는. 성구는 겨우 이렇게 입을 떼다 아차 하는 생각에 말을 멈추었다. 서울 가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마는 도대체 내깟 녀석이 이렇게 자가용까지 몰고 다닐 만큼 됐는지는 몰랐다는 식으로 들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하, 뭐 사업이랄 게 있나? 넌 지금도 그 비료 공장에? 그대로야. 고생 많겠군. 복만이는 좀 뻗대는 가락이었다. 떵떵거리고 대학까지 나온 너는 지금 남의 밑에서 밥 빌어 먹고 있지만 국민학교 밖에 못 나온 나는 지금 이쯤 되었다. 어떠냐? 복만이는 이렇게 의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했던 복만이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성구는 복만이가 아무리 의시되더라도 달게 받아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업이 상당히 잘 된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자가용까지 굴리게 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 허, 이거 참 몇 년 만이냐? 정말 오랜만이군. 너도 지금 추석새로 오는 것 같은데 같이 타자. 아니, 난 애들이 있어.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 복만이는 같이 타자고 우기는 것이었으나 성구는 한사코 사양을 했다. 비집고 타면 같이 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끝내 사양을 했다. 복만이는 등받이에 잔뜩 몸을 기대고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아빠, 누구야? 아빠 친구. 옛날 아주 친한 친구였지. 너희들만 할 때 이 길을 걸어서 같이 학교에 다녔어. 날마다 이 길로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하, 눈이나 비 올 때 생각하지 않고 눈 올 땐 미끄럼 타고 다니면 되지. 성구는 그냥 웃기만 했다. 아빠, 이게 무슨 꽃이지? 어이구, 도라지꽃도 모르는구나. 아이들은 이 산골짜기로 자가용이 굴러들어간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소풍 나온 것만큼이나 즐겁게 쫑얼거리는 꼬마들을 달고 가며 송구의 생각은 복만이와의 추억을 쫓아 과거로 치닫고 있었다. 송구의 집도 그렇게 부자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복만이의 집은 너무 가난했다. 이런 추석 같은 명절이 되어도 복만이는 새 옷은 고사하고 떡조가리 하나 변변히 얻어먹을 형편이 못 되었다. 어찌어찌 하다 잘하면 고무신 한 켤레씩이나 얻어 신으면 고작이었다. 복만이는 그렇게 고무신을 얻어 신으면 그것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일이 더 많았다. 집에서 신고 나왔다가는 그것을 벗어서 책보자기와 함께 옆구리에 끼고 맨발로 학교까지 가서는 교문께서나 신는 것이었다. 그때는 고무신이 비싸고 귀할 때이긴 했지만 복만이는 이렇게 해서 고무신 한 켤레를 가지면 1년도 더 신었다. 이런 복만이가 그 맨발로 다니던 학교길에 자가용을 몰고 오고 있으니 성구로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이들에게는 추석 같은 명절은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이겠는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복만이에게는 모두가 기다리는 추석이
두렵고 서글픈 날이었을 것 같았다. 남들은 새 옷에 새 신을 신고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복만이는 그것을 보고 저만치서 부러워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까 차 속에는 국민학교 3, 4학년 나이의 사내를 맞이로 애들이 셋인가 타고 있었다. 복만이는 그만 나이대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그 서글펐던 추석을 이제는 이렇게 화려하게 쇠러 가는 자신이 무척 대견스러울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고루 가난하기만 한 동네 사람들은 우화등선에나 비길 복만이의 이 화려한 금이 환영에 넋을 잃을 것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생배가 아픈 것이 세상 인심이기는 하지만 배가 아파도 겨룰 만한 상대가 되어야 아프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가용을 사버린 데야 배도 아플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도 저런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났다는 것만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운 일일는지 모른다. 복만이는 성구하고 같은 나이여서 학년도 물론 같았기 때문에 성구는 항상 복만이하고 붙어 다니게 마련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곧잘 길가를 따라 흐르는 냇가를 쏘다니며 징검이나 참개를 잡았다. 고무신으로 살살 몰아 마지막 튀어오르려는 순간 징거미를 덮쳤다. 덜어는 어른 손가락 굵기보다 더 탐스런 징거미를 잡기도 했다. 이렇게 초가을 냇물이 밭아들고 맑을 때는 10마리도 훨씬 넘게 징거미를 잡았고 재수가 좋을 때는 참개를 2~3마리 잡을 때도 있었다. 토요일이라도 되어 마음껏 내를 덮을 때는 둘이 잡은 징거미가 성구 도시락으로 거의 가득할 때가 있었다. 마을이 가까워지면 그들은 냇가 온팍한 자리에 불을 피우고 징거미를 구워 먹었다. 성냥은 언제나 복만이가 가지고 있었다. 복만이는 비누값 크기의 무슨 양철곽 속에 별의별 괴상스러운 것을 다 담고 다녔는데 거기에는 성냥알 1~2개와 성냥집 쪼가리가 꼭 들어있었다. 이렇게 징거미를 구워 먹는다거나 하는 씀씀이를 꼭 생각해서 성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엉이 집 같은 주머니 세간살이통 속에 성냥도 신기하고 별난 물건으로 구색을 이루는 모양이었던지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그날도 맛있게 징거미를 구워 먹었다. 힘은 성구가 복만이보다 세고 공부도 성구가 더 잘했으며 집안 형편도 그러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복만이가 성구한테 늘 꿀리는 편이었지만 이렇게 징거미를 잡는다거나 구워 먹는 일 같은 것에서는 단연 복만이가 위였다. 징거미도 복만이가 배나 잘 잡았고 나무를 모아다 불을 붙여 징거미를 요리조리 구워내는 솜씨도 단연 으뜸이었다. 한 번은 이렇게 맛있게 징거미를 구워 먹고 일어서는 참인데 복만이 고무신이 한 짝 없었다. 금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어디까지 가지고 있었던가 잘 생각해봐. 저기까지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어간을 2번, 3번 오르락거리며 신을 찾았으나 없었다. 복만이는 점점 초조해졌다. 성구는 복만이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니 더 겁이 났다. 하나밖에 없는 의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복만이를 노려볼 복만이 아버지가 이때처럼 무섭게 생각된 적은 없었다. 복만이는 울상이 되어 냇가에 바위돌 미치며 들어가지도 않았던 깊은 물속까지를 더듬고 다녔으나 없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고무신을 찾다가 할 수 없이 그대로 돌아갈 양으로 책보를 챙길 때였다. 이게 뭔가 뜻밖에도 고무신짝이 성구 도시락 밑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서로 한참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복만이가 고무신짝을 움켜들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그때야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본인인 복만이에게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성구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경험이었고 무슨 깊은 상처처럼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다. 그때 성구는 차라리 자기가 신을 잃었으면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모르는데 그 바직바직 애가 달았던 기억은 꿈속에서 가위 눌리는 장면으로까지 오랫동안 성구를 괴롭혔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것이 애가 달았던 기억으로만 그랬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가난에 대한 가혹한 체험으로 그때 신을 찾아 헤매이던 복만이 모습과 고무신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이 악몽처럼 이따금 성구에게 되살아났다. 상구비 하나를 돌아서자 갑자기 복만이 차가 멈추어 있었다. 고장인 모양이었다. 복만이 부인은 어린애를 안고 길가에 앉아있고 꼬마들은 아까 성구 애들처럼 꽃을 찾아 산을 싸대고 있었다. 쌍놈의 차가 여기서 고장이 날 게 뭐야? 복만이는 담배꽁초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투덜거렸다. 산지가 6개월도 안 된 것이 이 모양이니 이거 아직도 국사는 멀었어? 복만이는 잔뜩 비위 상한다는 표정이었다. 애들은 셋인가? 저게 막내고? 셋이야. 이거 셋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지금 대한비료공장에 있댔지? 월급이 얼마쯤 되나? 월급? 그저 먹고 살 만큼은 주더라. 하하하. 요새 말이야. 경기가 너무 없어서 사업도 못 해먹겠어. 사업이라고 하나 벌이고 있는 게 원체 직공들이 많아 놓으니 인건비 때문에 도통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또 그놈의 세금은 도대체 그냥 생으로 뜯어먹자는 식이야. 복만이는 계속 엄살투였으나 자기 사업 규모와 부유한 생활 자랑이었다. 세금만 월 평균 1,000만 원에 가깝고 차 밑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든다는 얘기며 술자리도 앉았다 하면 2, 30만 원이라는 식이었다. 성구는 복만이 아내와 인사라도 하고 싶었으나 복만이는 제 이야기에만 정신이 없었다. 아빠 빨리 가. 할머니가 기다리겠어. 둘째가 성구의 손을 끌며 보챘다. 성구는 복만이 이야기에 별 흥미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그 성공을 축하하는 친구로서의 도리일 것 같아 애들이 보채는 것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나 차가 얼른 고쳐지지 않는지 운전수는 잔뜩 기름을 뒤집어 쓰고 땀만 뻘뻘 흘렸다. 이렇게 장거리를 뛸람 미리 정비를 좀 잘해야 할 것 아냐. 길가에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 성구에게 자기 자랑하기가 바쁜 틈에도 운전수에게 한마디씩 호통을 쳤다. 아빠, 이게 무슨 꽃이야? 복만이 아들놈이 꽃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물었다. 그런 건 알아 뭐래. 엇버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아이는 뾰루퉁해가지고 자기 엄마 쪽으로 갔다. 성구 애들이 어서 가자고 또 보챘다. 부인이지? 인사나 시켜. 응, 참. 그렇군. 여보, 인사해. 내 어렸을 적 단짝 친구야. 지금 대한비료공장에 있는데 지금 개장쯤은 됐지? 성구는 그 말에는 그냥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과장에서 부장 승진한 것도 2년이나 된 성구에게 개장쯤이라니 마치 2계단이나 강등이라도 시켜버린 것 같아 빠듯 얄미운 감정이 치밀었으나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옛날 친구를 만난 인사가 그게 뭐야? 반갑달지 서울 오거든 한번 찾아오라는 얘기라도 있어야 할 게 아냐? 복만이 아내는 가볍게 웃기만 했다.
좀 피로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복만이와 얘기를 하는 성구의 입맛은 떨감 먹은 것 같았다. 성구는 아까 옛날 고무신 잃었다 찾은 일을 떠올렸을 때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를 하며 한바탕 웃을 생각을 하기까지 했었다. 저렇게 가난을 벗어나 큰 돈을 번 다음에야 그 이야기도 한낱 즐거운 추억으로 호탕한 웃음소리 속에 날려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만이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난 지금 옛날 그 사건은 다시 가혹한 모습으로 다가들었다. 사업, 직공, 월급, 세금, 자가용. 복만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이런 소리들이 그 처절했던 고무신 사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거구 온 곳이 송구 아닌가? 건너편 산등성이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소나무 가지치기라도 하다가 쉴 잠을 먹는 게 아닌가 했더니 그중 하나가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어이, 달중인가? 그간 별일 없었는가? 어이, 객지에서 고생이 많지? 그저 그렇네. 농사나 잘 되었는가? 시절이 이만했으면 농사는 너나 없이 방불한 것 같네. 그런디 거구 고장난 차가 누찬지 모르겠는디 말쪽간 전화소. 말을 해놓고 작자들은 끽끽 웃었다. 성구는 새퉁맞은 소리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사 같으면 아른 채 하기에 너무 먼 거리에서 꽥꽥 악을 쓰기가 거추없다 싶으면서도 오랜만에 반가운 정분이거니 싶어 그걸 되레 고맙게 받았더니 이 작자들이 복만이 핀잔 주는데 딛고 건네자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색을 하기도 드레없어 멀쑥하게 서 있었다. 그 차가 고장난 것이 절로 난 것이 아니고 그 우개에 있는 당산할미가 잡아 앉혀놓은 것이라 아무리 고쳐도 안 될 것이라고 쬐깐 기뜸해줘. 달중이는 복만이보다는 한두 살 손위로 원래 입이 걸쭉하기는 해도 별로 내퉁스런 편은 아닌데 말 돌아가는 것이 심통사납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 당나무가 그것이 허텅 건성으로 서 있는 성 불러도 다 해마다 재 받아먹고 서 있는 것이라 들을 것 다 듣고 내려다 볼 것은 다 내려다보고 있어. 그렇게 보고 듣고 있다가 복을 줄 때는 소리 안 나게 주제마는 동티를 내기로 하면 두억신이 못지않게 까다롭다고. 그 차 임자도 반성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먼. 찔찌심이 성구를 건네서 들떼놓고 말을 울려가게 하는 것부터가 되게 뒤틀린 사단이 있는 것 같은데 복만이는 원체 노을가지 없는 작자이기도 하지만 어느하게 지루수기만 있는 것이 크게 꿀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았다. 성구는 달중이 심통 부리는 것이 복만이보다 그 여편네한테 민망스러워서 붙접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화약골 당산할미는 거기 누워있는 의병들 협기를 본받아서 동티를 내도 꼭 내일만한 놈한테만 동티를 내더만. 하하. 성구는 더 있기도 거북살스러워서 애들을 데리고 먼저 동네로 들어왔다. 성구는 동네 이장일을 보는 동생 선호한테 달중이 얘기를 했더니 선호도 대뜸 욕설부터 했다. 새마을 회관 지으면서 기부를 하라고 했더니 돈 10,000원을 기부라고 보내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비위가 상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복만이는 1, 2년 지난 사이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 지금은 3억대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구나 복만이는 금년 봄에 이 동네에서 가장 귀가 바른 귀하집인 옛날 강찬봉네 집을 사서
꺼적대기로 부엌문하던 오두막에서 그 부모들을 이런 되골 같은 집으로 나앉혀 하루아침에 그 부모들을 동네 사람들 앞에 살찐 석숭이로 베게 환혼을 시켜버렸다는 것이다. 그 강찬복내는 노인들만 살다가 죽자 서울 살림을 하고 있는 그 자식들이 집을 팔아간 것이다. 집뿐만 아니라 가대까지도 몽땅 정리를 해갔기 때문에 복만이는 20여 마지기의 논밭까지 모두 안아버렸다는 것이다. 그 집은 옛날부터 대대로 이 동네에서 자세하고 살던 집이라 집터부터가 동네 한가운데 널찍하게 자리를 잡아 앉았을 뿐만 아니라 대밭으로 아늑하게 에워싸여 방으로 치면 맨 아랫목인 셈이었다. 그 부모들은 엊그제까지도 굽재어 드나들던 강찬복네 집을 차지하고 그 안방에 앉으려니 처음에는 상전댁 안방에 든 것 같이 만만찮은 눈치였으나 풍신이 잡혀갔다. 계절 따라 가추가추 입성가추어 입고 손발에 찬물 안 묻히며 시래기국만 먹던 입에 도막 반찬이 안 떨어진 데다 여름이면 그늘따라 자리를 옮겨 다니게 되니 옛날 등 빠진 잠뱅이의 똥머슴 꼴은 간데없고 등 따시고 배부른 신색이 그 화색에서부터 해돋이의 동쪽 하늘처럼 변했다. 잘 먹고 잘 입어 못난 놈 없고 황후장상에 씨가 없다던 옛말 틀린 데 없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밝은 달빛에 나와 땀을 들이고 있는데 뜻밖의 달중이가 같은 또래인 만드기와 함께 들어섰다. 달중이는 손에 술이 담긴 듯한 되돌이병을 들고 있었다. 저녁 자셨는가? 복만이 그작자 처는 행티가 어찌나 꼴사납던지 한바탕 오금을 박아준다는 것이 자네한테 걸쳐서 이 얘기를 하다 본께 무단한 자네 기분만 상해준 것 같아서 시방 이렇게 미안다끔 하러 왔네. 하하. 달중이가 너스레를 떨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하하. 달중이가 입은 뒷간 너가래같이 걸어도 이럴 때 보면 경호나 인사깔 한나는 튕겨놓은 먹줄이여. 술까지 가져온 것 봐. 하하. 만드기가 곁들고 나섰다. 허허, 상에 부술 것은 미리 우국 떠놓고 맑은 술로 쪼깐 따라와 봤는디 맛이 어쩔란가 모르겠구마. 자네는 또 내일 아침에 성묘 끝나면 불알챈 죽 내빼듯 돛따라 붙일 것 같고 한가한 시간은 오늘 저녁이겠다 싶어서 제제김에 한잔 하자고 왔어. 하하. 우리 집에도 있는데 술까지 가져오셨소? 사랑방에서 스피커 앰프를 보던 선호가 아른 체를 했다. 선호, 말 잡는 김에 소금은 해가라고 안주상은 자네 집에서 차리게. 개다리상에 닭 발목댕이를 조사오든지 격식 차려 다담상을 내오든지 형편 따라 사정대로. 하하. 셋은 사랑방으로 들어서며 술병을 선호한테 넘겼다. 복만이하고는 어째서 그리 못 사겠어? 부자하고 재떨이는 모일수록 더럽다더니 그 자식 돈 벌수록 더러워지는 것이 사람질 하기는 틀린 새끼여. 어렸을 때부터 성구 자네 책보나 들고 따라댕기는 쪼다였지만은 억대 재산에 수백 명 공원 거느리고 사장님 소리 듣는다는 새끼가 글씨 지난번 새마을 회관 지음서 기부 쪼깐 내라고 했더만은 탈락 10,000원을 기부라고 보내왔네 그랴. 헛 10,000원을. 달중이는 복만이 말이 나오자 대번에 침을 튀기며 열을 받았다. 복만이한테 기부받자는 얘기가 달래 나왔간디? 만드기가 늘어진 소리로 갈마들었다. 저 아래 화약골 의병비 의논 끝에 나왔던 얘기요. 의병비? 성구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화약골에 의병비 세우자는 소리가 있었어.
그런 의논이 있었나? 성구는 감격해서 혼잣말처럼 내었다. 그런 의논은 또 어째 나왔냐면 오늘 올라옴서 화약골 굽댕이 외정 때 헌병놈 매치장 해놓은 것 봤지? 전에 복만이 큰아버지 내종 양반이 그 앞을 지나댕길 때마둥 침 택택 뱉고 댕기던 그 역종놈 외등 취장하는 것을 보니 그런 놈들한테 총 맞아 죽어있는 의병들 생각이 나서 눈에 생목이 오르더라고. 전부터 입 달렸다 하는 노인네들은 의병비 노래를 부르다 돌아가셨는데 모두가 애옥살이 애명걸면 살다 보니 예나 제나 형편이 다 안 나. 그런데 헌병 매치장 하는 걸 보니 면목이 너무 없더라 이거요. 그동안 동답 수입 키워오던 돈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새마을 회관 짓자고 목지어 왔던 것이라 그것을 돌려 의병비를 세울 수는 없고 두 가지 일은 심에 붙이고 그래서 복만이 얘기가 나왔던 거요. 성구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만드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처음부터 우리가 속이 없었어. 언제는 외갓집 콩죽으로 살았더라고. 당창챙이 콧구멍에 마늘씨를 넘보제 복만이한테 기부 소리를 했으니. 술상이 들어왔다. 그들 먹했다. 허허, 추석은 당겨세겠네. 차례 지내려고 장만한 음식을 속 없는 삼귀신이 본챈꼴이 됐으니 귀인타긴 틀렸제. 하하. 뭐 그런 정부족한 말씀을 하슈. 선호가 좌상인 달중이한테 잔을 권하며 말했다. 그런디 복만이 그 자식 공원들 험하게 부려먹는다는 소리 들어본께 제명에 못 살겠어. 종이 종을 부리면 시칼로 형문을 친다고 쇳가죽 무두질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공원들 깝대기 벗겨서 부자된 놈이라고 서울 갔다 온 사람이면 욕소리가 서리뻘치더구만. 요새 낮은 임금으로 기업주 재미 보는 것은 복만이뿐만 아니네. 생각해봐. 거기 말고 다른 데서 사람답게 부리고 돈 더 주는 데가 있다면 복만이 회사에서 일하는 공원들은 복만이한테 매여 사는 씨종이간디 거기에만 붙박혀 있겠어? 그러니까 그 공원 험하게 부리는 일은 정치를 탓할 일이지 개인 탓할 일이 아니여.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선호가 문을 열자 동네 꼬마들이 웬 수건을 하나를 안고 다니며 돌리고 있었다. 복만이 집에서 보낸 거라며 수건뿐만 아니라 별중맞게 술이 화려한 무슨 페난트까지 끼어 있었다. 선호가 펴보더니 지레 한바탕 크게 웃으며 송구한테 내밀었다. 형님도 고향에 오시려면 이렇게 거창하게 한번 와보소. 수건은 그렇다 치고 페난트는 무슨 페난트이기에 시골까지 돌리는가 하고 한번 글씨를 봤다. 동해 피혁 제2공장 준공기념. 이런 일에 요란 떠는 것도 유행을 타긴 하지만 이런 실속 없는 것을 시골에까지 돌릴 것은 뭔가 하며 수건을 펴보다가 선호는 낯이 화끈해지고 말았다. 동해 피혁 주식회사 김봉만 사장 귀향기념 1975년 중추절 폭만 킴. 허허, 영어로까지. 요새 사장 되면 거동이 이렇게 요란한가? 누가 이쁘다고 해서 이 꼴이여? 이쁘자는 며느리 달밤에 삿가 쓰고 나온다더니 허허, 잔내비 딴싸하는 걸 보제. 눈꼴 싫어 못 봐주겠네. 달중이와 만드기가 한참 복만이 앙매에 서리빨이 섰다. 유치하기는 해도 아직 순진한 촌티가 남아있는 게 나는 그렇게 밉자는걸. 성구가 능갈치고 나섰다. 가재는 개편이더라고. 하기야 자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패거리였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럴 것이 아니라 있는 술에 복만이도 오라고 해서 같이 마시세. 그런 밥맛 없는 새끼하고 같이 술을 마셔? 그 새끼 보기만 해도 작년 추석에 나온 송편이 거꾸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디. 이 사람아 그러는 거 아니여. 선호야 가서 말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한잔하고 오라더라고 데리고 와. 올까 모르겠소. 옛날 복만이가 아닌디. 가봐. 내가 오란다면 틀림없이 올 거야. 선호는 떠름한 표정이었으나 형의 말이라 마지못해 엉덩이를 일으켰다. 성구는 살인문에 나가는 선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지켜섰다가 같이 와야 혀. 꼭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디 이장 능력 한번 보자. 달중이와 만드기는 마뜩 자는 표정이었으나 더 참견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만이가 본색이야 어디 나쁜 놈인가? 전에 굽혀 살던 뒤라 지금도 마음이 굽전데다가 서로 오래 말이 막히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거야.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양명절에 집에 온다 하더라도 부모 뵙고 성묘하고 나면 아까 달중이 말 맞다나 금방 돛따라 붙일 국리뿐이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실 여유가 없더라고. 자네들하고 1년 만에나 어쩌다가는 2년 만에 한 번씩 만나면서도 길거리에서 고개나 한번 까딱하고 헤어지니 사이가 뜰밖에 더 있던가. 그러나 저 밑바닥에 있는 예정까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러고 앉은 게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은가 말이야. 복만이하고도 술 한잔 나누면서 한번 웃고 나면 막혔던 감정이 여름 소나기에 하수통 터지듯 할 테니 이따 두고 봐. 고향 배반하기로는 한속이라고 싸고 도는 가락이 그럴싸하구먼. 잔이나 받아. 하하, 아까 복만이가 내 책보나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억지고 우리 동네서야 나하고 복만이 사이만한 옴살이 있었나. 하여간 기왕 역성든 김에 말인데 지나 내나 이 숭악한 산골에서 나서 산골 너구리 사촌으로 자란 놈이 긴다 난다 하는 놈들만 몰려 사는 서울바닥에 부비고 들어 그만한 돈을 잡았다면 무조건 알아줘야 혀. 기고 나는 재주를 지녀도 그냥 한두 가지 지니고서야 억대토록 돈을 모으기가 쉽겠나.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는 놈이 그렇게 돈을 모은 비결이 뭔 줄 알아? 잿간 놈이 샘 속을 누구보다 유별나게 타고났을 까닭도 없고 특별하게 애바른 이재를 타고났을 까닭도 없어. 재주는 딱 한 가지. 손에 돈이 들어왔다 하면 불화키같이 그저 오그라쥐는 재주. 이것 하나뿐이라고. 한 입 찌면 손에서 비지땀이 솟고 두 입 찌면 뽀드득 소리가 나게 그저 커머쥐는 재주. 이것이여. 내가 곁에서 보든 안 했지만 복만이 속이라면 불 본 듯만 치나 환해. 성구는 재물에 말이 물쏟아지듯 했다. 그럴 때 아침 저녁 끼니를 제끼니 찾아 먹었겠어. 국 따로 밥 따로 밥상 구색을 제대로 갖춰 먹었겠어. 외입 나가 돈 벌었다면 어디 가서 쥔 없는 물에밭 넋거리 하듯 걸태질 하는 줄 알지만은 다 뼈다귀 곰곤 돈이라고.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고 그저 남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부지런히 나대고 아껴서 번 돈이면 알아줘야 한다고. 성구는 재물의 말이 너무 오독갑스럽다 싶었던지 조금 멋쩍게 웃으며 만덕이한테로 잔을 넘겼다. 그거야 누가 아니래나? 부자 하나가 나려면 옛 말에는 새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럴 제비가 못 되기도 하지만은 남의 것 넘보지 않고 제 손으로 번 것만도 장한 일이긴 하지.
만드기가 술잔을 꼴짝이며 말했다. 그런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소리는 벌기는 어떻게 벌었든 쓰기를 쓸 때다 씀속 있게 쓰라는 소린디 저 아래 의병비 같은 건 오죽이나 생색나는 일이냔 말이야. 달종이 말에 다시 만드기가 나섰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을 어느 부자 한 놈 돈을 넘보고 생각하는 우리들 정신이 처음부터 넉조가리가 빠진 것 같아. 설사 끼니를 몇 끼니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 키우고 사는 놈들이 여적지 저기다 비석 하나 못 세웠으니 내 남적 없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게 됐어. 짝 하면 입맛이더라고. 비석이 꼭 거창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다미는 찬물 떠놓고 절을 해도 제 정성인께 명색만이라도 갖추는 것인데 우리 선대들로부터 괴년슬이 거창하게만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손주턱에 수염 나버렸으니 이제라도 못난 조상 탓 듣지 않으려면 이번 세안에는 조리장사 재개돈을 내서라도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고. 그때 문이 열렸다. 복만이었다. 다들 여기 모였네. 복만이는 성구 혼자 있을 줄 알았다가 얼핏 당황하는 눈치였다. 복만이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복만이는 만드기 손을 잡아 흔들고 나서 달종이 손을 잡아 역시 흔연스럽게 흔들었다. 도시에서 굴러먹은 더름새가 있구나 싶게 흔연스러웠다. 그런께 아까 그 고장난 차 타고 오던 것이 자네였던가? 하하. 이 망할 짝자. 달중이의 능청에 복만이는 지레 주먹질 신용을 했다. 이 사람아, 그런께 기왕 차를 사서 타고 댕길라면 쪼깐 쓸만한 차를 타고 댕겨사제 자네같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헌털뱅이 차를 주워 타고 댕긴 중 누가 알았을 것이요? 하하. 모두 후들갑스럽게 웃었다. 자동차란 것이 군뱅이 걸음으로 구르더라도 그것이 굴려댕겨사 자동차제 고장나서 고개 숙여놓으면 니아까만 못한 것이 자동차더만. 복만이한테로 거푸 잔이 가는 사이 만드기는 늘어진 소리를 계속했다. 보통 기계는 그것이 고장이 나더라도 제 집에서 고장이 나는 뒤 자동차는 이 작것이 내둥 사람을 싣고 가다가 덜컥 고개를 숙이는 통에 그것이 얼른 고쳐진다면 모를까 그대로 직수그리고 있으면 소라 족치지도 못하고 그런 골병이 없었더라고. 그런께 미국 놈들은 차가 고장이 났다 하면 아침에 사서 저녁에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고장난 자리가 내던지는 자리랍디다. 선호가 끼어들었다. 그래야 할 거요. 그런디 우리 한국 사람은 한번 샀다 하면 털털 소리가 자갈밭에서 도라묵강 궁구는 소리가 나도록 끄집고 댕겨야 하니 그러고 보면 없는 나라 운전수도 불쌍해요. 그래도 물자 귀한 나라에서 고장이 나면 애숙여서 고물고물 고쳐서 사재 고장이 나는 족족 내던지기로 하면 누가 그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댈 거요? 만드기가 달종이한테 핀잔을 주었다.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무슨 회의다 멋이다 해서 하도 나대고 다니는 통에 차가 견도나들 못하는구만. 복만이는 은근히 여편네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 사람아, 여편네가 차를 그렇게 헌털뱅이를 만들어 놨으면 아까 같은 때는 그 여편네 보고 뒤에서 밀라고 해서 기어코 타고 들어올 일이제 모처럼 만에 고양이를 옮서 내둥 타고 오던 차를 내던져 놓고 터덜터덜 걸어 들어온단 말이여. 자네가 여편네 버릇을 당최 잘못 들이고 있네. 하하.
달중이가 익사를 떨며 복만이한테 잔을 넘겼다. 술을 따르다 옷으로 넘치고 말았다. 아따, 여편네 보면 앙알앙알 하겄다. 복만이가 손수건으로 다급하게 술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러고 본께 이 작자가 여편네한테 쥐어도 꽉 쥐었네. 어디 연장이 현찮아서 그려 어쩌? 달중이 손이 덥석 복만이 사타구니로 들어갔다. 아야야야. 복만이는 악을 쓰며 사타구니에서 달중이 손을 떼냈다. 복만이는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ud어 안으며 죽는 신용을 했다. 좌중은 한바탕 웃었다. 성구 자네 옛날 불두덩에 웃거름하던 생각나? 달중이의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난 듯 만드기가 새통스런 소리를 하고 나왔다. 모두 웃었다. 바로 여그 내 눈자위 밑에 핥힌 자국이 있지. 이게 그때 자네 불두덩에 걸음하다 핥힌 건데 손톱 자국이 맵다더니 정말 그러더라고. 그게 지금까지 안 가셔. 성구는 만드기 눈자위 밑에 손톱 자국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웃거름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핥히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웃거름이란 불두덩에 거웃이 날 무렵이면 거기에 걸음을 해줘야 거웃이 탐스럽게 자란다고 대개 두서너 살 손인 놈들이 억지로 아랫도리를 까고 화롯재를 집어다 침을 뱉어 불두덩이다 사정없이 뒤발을 시키는 짓이었다. 특히 달중이와 만드기가 그런 일에 실망스러웠는데 성구도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던가 멋모르고 사랑방에 나왔다가 졸지에 놈들에게 붙잡혀 험하게 당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고 본께 복만이 자네는 옷걸음 안 하고 넘긴 것 같은디 털이 제대로 났는가 모르겠어. 성구가 능청을 떨고 나섰다. 제때 걸음을 안 하면 걸음만 못 본 곡식맨키로 털만 모지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연장까지 굴타리 묵은 물의 맨키로 꼬부랑자지가 되기 쉬운 것인디 어짠가 모르겠구마. 달중이가 음축맞게 능갈치고 나왔다. 연장만 담스럽게 빠졌은께 염려들 놓게. 복만이도 능청스레 받아 넘겼다. 아니여, 수상한 데가 있어. 성구가 단호하게 나섰다. 여편네한테 꼼짝 못하는 눈치인 것도 그렇지만 아까 저 아래서 오줌 누는 걸 봤는데 발등에다 갈기고 있더라고. 꼬부랑자지 제 발등에 오줌 눈다는 말이 있는데 달중이 말대로 고장이 붙은 게 틀림없어. 하하. 아이고, 그렇다면 물건 버렸구만. 만드기가 곁들었다. 그런게 그런 일 없게 하자고 친구들이 다 때 맞춰서 걸음을 하는 것인데 눈에 돈꽃만 피어가지고 객지로만 놔두는 통에 통짬이 없었잖았냐 말이여.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허세. 더 두면 물건 아주 버려. 자자, 쇠뿔은 당김에 빼는 거여. 어서 잡아. 성구가 서들고 나서자 달중이와 만드기는 죄인 만난 나장처럼 빙긋 웃으며 복만 쪽으로 돌아앉았다. 어깨 잡어. 달중이가 소리 지르며 복만이 양쪽 발목을 날쌔게 낚고 어깨 밑에 껴버렸다. 이 사람들이 미쳤어? 복만이는 악을 썼으나 만드기는 어느새 복만이 두 팔을 뒤로 가세질려 안아버렸다. 옛날에 그 날래던 솜씨가 제대로 나왔다. 드자비판이 벌어지자 선호는 재빨리 운목으로 가 스피커 앰프를 막아 앉았다. 꽉 붙들어. 성구가 복만이 허리띠를 끄르고 바지춤을 헤치기 시작했다. 이런 제길? 이게 뭔 짓이오? 복만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낙놀이를 했으나 이미 결박진 맹꽁이처럼 꼼짝을 못했다. 아랫도리가 홀랑 까재 껴졌다. 물건이 덜렁 나왔다. 다행히
크게 버린 것 같진 않네. 하하. 그래도 걸음은 해야 혀. 가만히 있자. 제로 해야 하는디. 에라 모르겠다. 나무에도 걸음으로 술 붓더라. 송구가 반쯤 남아있는 잔을 덜컥 끼얹으며 부득부득 문질렀다. 이런 제길. 복만이는 악을 썼다. 어쎄, 탈 없이 힘 잘 쓰고 남의 각시는 넘보지 말고.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손호 아내가 안주 접시를 들고 문을 열었다가 코를 싸쥐고 달아났다. 하하하하하하하. 모두 무안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앉았다. 복만이는 떨감 먹은 표정으로 이즈러지게 웃으며 바지를 추스러 올렸다. 에이, 웃길 놈들. 자, 수고했네. 한 잔 들게. 송구가 복만이한테 잔을 넘겼다. 술이 잔에 반쯤 차다 말았다. 달중이가 가져온 술이 이미 떨어지고 여기서 나온 술인데 또 바닥이 난 것이다. 가만히 있자. 두 집 술 묵었은께 이참에는 재벌 술 한번 먹어보제. 공짜로 먹자는 게 아니고 거름해준 품삯 4개. 그러고 본께 저작자 장가갈 때 댕기풀이도 안 했어. 만드기가 나섰다. 허허, 그러면 마침 잘 됐네. 떡 본 김에 지사 지내더라고. 이렇게 와 앉은 김에 웃걸음도 했겠다. 댕기풀이까지 해버려. 또 송구가 꼬드기로 나섰다. 허허, 사오복에 생긴 놈한테도 댕기풀이 하니 이건 또 무슨 재변이요? 이 사람아, 정성이 있으면 한식에도 세배하는 것이요. 어쩔 것이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낼 것이요. 들보에 매달려서 호강을 한번 하고 낼 것이요. 달중이와 만드기는 둘이 다 걸쌈스럽기가 이런 일에는 밥 싸질머지고 나대던 작자들이라 복만이쯤 구슬리는 갈마들이가 의논 좋은 어이 며느리 쌍절구질하듯 콩대가 맞았다. 얼른 말만 혀. 아니, 이 사람들이 꼭 애기들 맨키로 뭔 장난이 이리 심해? 저것이 안 보여? 자네 다라매라고 들보 머리가 저렇게 나와서 내려다보고 있자는가. 자, 어서 말해. 달중이가 복만이 발목을 잡았다. 낼게 내. 허허. 복만이가 항복을 하고 나왔다. 얼마 낼겨? 제대로 내지 않으면 눈 한번 깜짝할 새에 자네 발이 들보에 붙을 거요. 제대로나 마나 쇠주 한 병이면 이수에 뒤집어 쓰겄제. 쇠주? 재벌이 쇠주를 내? 이 사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재벌이 마시는 쇠주가 우리들이 마시는 쇠주하고 같은 중 알아? 만드기가 달중이 말을 채뜨리고 나섰다. 선호, 자네가 쪼깐 또 수고를 해서 쓰겄네. 이장님을 부려먹어서 안 됐네마는 관청에서는 벼슬이 어른이고 촌에서는 나이가 어른이더라고. 이런 자리에서는 나이 어린 것이 죄께 할 수 없네. 복만이 집에 가서 오늘 가져온 서양 쇠주 한 병 달래덜에서 가져오게. 뭔 소리? 복만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했다. 응, 잘림없이 이번에도 가져왔구마. 지난 설에 그런 것이 동네 들어왔더라는 소문 들었어. 하하, 어서 가봐. 집사람이 국산 술은 몸에 안 좋다고 나 마실 것만 쪼깐. 복만이는 말을 하다 아차 싶었던지 중동무의를 했다. 선호, 못하고 있어? 만드기 최근에 선호가 일어서자 복만이가 말리고 나섰다. 아, 내가 갔다 올게. 자네는 얌전하게 앉아있어. 사장 처신의 오금뜨기는. 만드기가 일어서는 복만이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주저앉혔다. 기왕 달라고 하려면 2병 달라고 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좀 만에 선호가 상잣갑 2개를 안고 들어왔다. 아주머니가 생각보단 쏠쏠합디다. 복만이는 입맛이 쓴 얼굴이었다. 허허, 촌놈 뱃속의 거시들도 양주에 한번 취해보겠네. 허허, 뱃속에서는 우리 주인 양반이 시방 무슨 출세를 어떻게름 했간디 미국을 왔다냐 소련을 왔다냐 하겠어? 술 이름이 조니 월커? 선호가 술병을 꺼내 서투르게 읽었다. 조니 워커라고 한 병에 2만 원짜리요. 2만 원? 허, 쌀 한 가마니 값이 다 되네 그랴? 그런게 폭망 킴이 마시는 조니 워커인가 군왕가 미국 놈 세준가가 시방 이로크롬 생겼다 이 말이제? 달중이가 익사를 부리는 사이 선호가 마개를 틀어벗기고 잔을 따랐다. 독한 술인께 거 쬐끔씩 따라 쇠주 3배는 독한 것이라 지대로 마시려면 물을 타서 마시는 것인데 그걸 막걸리 마시듯 했다가는 큰일나. 복만이가 손을 저으며 주의를 주었다. 젠장 아무리 독하다고 그래 처음 마셔보는 술을 잔도 안 채우고 마셔. 잔은 철철 넘치게 따는 것이 술 인심인데 아무리 양놈들 술이라고 술 인심까지 굳히라는 소리여. 양주를 한 잔씩 받아든 축들은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병아리 물 마시듯 혀끝에 쩝쩝해 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신기해하기도 하더니 이내 막걸리 마시던 가락으로 입안에 훌훌 털어 넣었다. 권커니 작커니 부어라 마셔라. 술 한 병이 잠깐 새에 바닥이 나버렸다. 전작이 만만찮은 데다 독한 양주를 끼얹어 놓으니 금방 해롱해롱해졌다. 말소리가 차츰 커지더니 그 엉거리 기어코 복만이한테로 씌워지고 말았다. 복만이를 들보에다 달아매고 만 것이다. 뭐라 몇 마디 오가다 후다닥 매꽝 덮치듯 복만이 2다리가 들보에 대롱대롱 올라붙어 물구나무 서고 말았다. 너무도 순식간이라 마치 그렇게 생긴 덫에라도 치인 것 같았다. 이런 재미, 참말로 생사람 지길 참이여. 복만이는 정색을 하고 화를 냈으나 할아버지 상투라도 잡을 것 같게 걸쌈에 겨운 패들에게 그런 떠세가 먹혀들 까닭이 없었다. 네 이 요놈, 네 죄를 네 놈이 알렸다. 달중이가 다듬이 방망이를 꼬나쥐고 복만이 엉덩짝을 철썩 갈기며 호령이었다. 복만이 이 싹통머리 쪼그라진 놈 듣거라. 그래 한 병에 2만 원이나 하는 양주는 촌놈 쇠주 마시대끼 퍼마시는 놈이 3말 회관하고 의병비 세우는 뒤 기부금 허랑께는 양주 반병값을 돈이라고 내놨더냐? 이 죽일 놈아 이놈아. 니놈 양주 한 병이 촌놈들 쇠주 한 병하고 그대로 맘먹을 것이니 그 계산으로 치면 단돈 50원이다 이놈아. 요새 시골 여편네들이 사돈네 집에 부족하는데도 500원짜리 한 장 안 내놓고는 얼굴 뜨거 하는디 그래 단돈 50원을 기부라고 내놓는단 말이냐? 라디오에서 들었음직한 사극가락으로 닥달하는 본새가 제법이었다. 아이고 창자가 기어나와. 복만이는 요동을 치면서 악을 썼으나 이미 달아맨 돼지였다. 이놈아 왕년에 발목 안 달아매본 놈이 있다더냐? 사령. 예의. 만드기가 익사를 떨고 나왔다. 그놈을 방망이로 매우 쳐라. 예의. 이놈 네가 어느 사또 존전이라고 쥐둥아리를 함부로 아갈대느냐? 엥? 아이고 미치겠어. 쪽간 끓으란 말이여. 복만이는 죽는다고 악을 썼다. 사령 그놈 아랫구멍으로
죄를 알았다는 소리가 기어 나오든지 창자가 기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만약에 사정을 두었다가는 사령 네 놈이 살아남지 못하리라. 달중이가 준엄하게 호령을 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네 이놈, 내 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서 말을 해라. 만드기는 나장의 흉내로 익살스럽게 방망이를 휘둘러 터덕터덕 갈겼다. 사람 죽어, 사람 죽는단 말이여. 복만이는 벌겋게 충혈된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악을 썼다. 이놈아, 죽는 것은 네 사정이고 내가 너한테 사정을 뒀다가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디 내가 대신 죽어주란 말이냐? 엥? 이놈, 목숨이 아깝거든 바른 대로 아뢰라. 성구가 다른 방망이로 엉덩이를 치며 곁들었다. 알았어, 알아. 알기는 무엇을 알았느냐? 좀 끌러 죽겠어. 복만이는 벌겋게 충혈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다. 여는 봐라.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구마. 정신이 화끈하게 쳐라. 요놈 알았냐 몰랐냐 엥? 아이고 알았단 말이야. 알아. 알았으면 새말 기금으로 얼마 내겠느냐. 네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돈 1,000만 원 내놓지 않으면 하늘이 두 쪽으로 뽀개져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10만 원. 복만이는 사뭇 다급했던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내뱉었다. 뭐시? 10만 원? 니놈 목숨이 그래 양주 5병값 뺏기는 안 나간다는 소리냐 이놈아? 시방 우리 집에 키우는 진돗개도 10만 원 죽었다고 폴라는 사람이 있는디 니놈 목숨이 개만도 못하단 말이냐? 이 개장수한테 멱퉁가지를 끌려서 보신탕집에 퍼라 넘길 놈아 이놈아. 에라 이 죽일 놈. 나 같은 사령질이나 하는 놈 소견에도 10번 주고 싸게 보인다 이놈아. 에? 아이고 정말 죽겠어.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돈도 땀 못혀. 한 200만 원 툭 내던져. 성구가 은근히 부추기고 나섰다. 복만이는 금방 터질 것 같이 충혈된 얼굴에서 비지땀이 쏟아졌다. 아이고 20만 원. 20만 원. 복만이는 거의 우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에이라 이순. 아까 그 보신탕집에서 도로 가재쳐다 똥물에 튀겨 얼병든 도깨비 곰거리로 내발길 놈. 이놈 똑똑히 듣거라. 이 동네가 자고로 백성 위에 거드름 피우고 벼슬 한 놈도 없었거니와 남의 것 걸태질해서 부자된 놈도 없었고 다 고든 의기와 협기로 살아오기를 이 동네만한 데가 이 군동에서는 없다는 것은 저 아래 화약골이 말을 해준다 이놈아. 이런 동네에서 귀가 빠져가지고 이 동네에서 자재에 흙곰을 묻히고 뼈가 굳은 놈이 그런 손조들 앞으로 자가용까지 타고 광내고 오면서 그래 고향 배반하기는 빵꾸난 양말장 내던지대끼 한단 말이냐? 이 죽일 놈아. 이놈아 20만 원이 무엇이냐? 이놈을 매우 쳐라. 달중이 사또 말이 100번 옳다. 엥? 아이고 아이고. 얼마 낼 테요? 백자 밑으로는 입도 벌리지 말아라 이놈. 엥? 아이고 냈어 네. 얼마? 100만 원? 응 100만 원. 복만이는 거의 죽는 소리로 대답했다. 세 사람은 얼핏 눈을 맞대며 웃었다. 달중이 사또님 100만 원이면 쪼깐 고려할 바가 있을 듯 다옵니다. 만드기가 너스레를 떨었다. 그럼 끌러놓고 볼 거나. 끌러라. 모두 달겨들어 끌렀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복만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네 활개를 펴고 늘어져 엄살을 부렸다. 하늘이 한참 빙빙 돌 거여. 하하. 복만이는 한참 만에 땀투성이 얼굴을 문지르며 일어났다. 얼굴을 찡그리며 묶였던 발목을 문질렀다. 자, 양주 한잔 하면 풀릴 거네. 그런께 지인증 낼 일이지. 기어코 호강을 한번 하고 싶어서 버티니까 그 꼴이지. 하하. 모두 웃었다. 복만이는 웃음 반에 씁쓸한 표정으로 성구의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다시 발목을 문질렀다. 아이 사람아, 그런께 간혹가다 적선도 하고 시주도 하면서 살아. 그래야 자네 이름대로 복 많이 받고 사는 거야. 하하. 송구가 익사를 부렸다. 어른 소리 재산이란 말이여. 지키기로 하면 그런 애물도 없는 거요. 그런께 복 많이 받게 시주도 하면서 살아야지. 폭만 킴 으짜고 광이나 내고 댕기다가는 폭망하는. 하하. 그때 선호가 스피커 앰프를 만지더니 스위치를 넣고 마이크를 들어 성능 시험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장만하시느라고 바쁘신데 더군다나 밤중이 야심한데 이 부자는 쇳소리를 왕왕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중이 야심한 견지로 봐서는 이것이 물 건너 시집간 딸 처다들 낳았다는 소식이더라도 돋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무엇이냐 불확적인 견지에서는 그보담 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라면 밤중이 99이 됐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견지에서 마이크를 왕왕대는 것이니 이 점 양해적으로 생각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불학 출신이신 동해피역 주식회사 김복만 사장님께서 오늘 중추절 추석을 맞아 귀향하셨다는 사실은 대략적인 견지에서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뭘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복만이가 술잔을 들고 좀 겁먹은 표정으로 중동무의를 했다. 선우는 조용히 하라고 손을 흔들며 계속했다. 김 사장 귀향 기념 수건이다. 또 그 무엇이냐. 제2공장 준공 기념으로 만든 그 근사하게 생긴 헝겊 패대기 같은 것을 집집마다 빠짐없이 고루 돌렸을 것이니 그것을 다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어떤 분은 김 사장이 평소에 안 하시던 일을 하니께 무엇이냐 이 작자가 돈 벌었다고 광을 내도 뻘쭘맞게도 낸다고 혹연의 오해적인 견지에서 생각하셨을 분이 만에 한 분이라도 계셨는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적인 견지에서 생각한 것이고 김 사장은 무엇이냐 다 그만한 깊은 속마음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돌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이냐. 일금 100만 원을 오늘 이 불악 새마을 기금으로 내놓으신 일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아. 그런 소리를 아무렇게나 하면 어떡혀. 복만이는 솥해먹은 상이 되어 선호 말을 채뜨렸다. 그럼 술 마시고 뻘소리 한 것을 내가 잘못 듣고 전한 것이라고 하거라우? 하하. 선호가 마이크를 끄며 능청스럽게 나왔다. 그래도 그것이 허참. 복만이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다. 선호는 다시 스위치를 넣었다. 실례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저녁 모처럼 옛날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추억적인 이야기와 동시에 허물없는 장난까지도 우정적인 견지에서 하고 놀다가 이런 뜻을 밝힌 것인데 우리 불학적인 견지에서는 이 이상 영광스런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는 정 가는 정이더라고 내일 오후 5시에
김봉만 사장 귀향 환영식과 겸하여 새마을 기금 전달식을 새마을 회관에서 거행하겠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이는 웃음 반 울음 반의 얄궂은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다 놨다 붙잡을 못했다. 참고적인 견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도 내일 그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니 모두가 생각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 사장이 이 돈을 내는 것은 저 아래 화약골 의병 이야기 다음에 내는 것으로 보면 김 사장 사견적인 견지에서는 이 돈에다 동네 사람들 돈을 더 보태서 지난번에 우리끼리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던 의병비를 세우는 것이 어쩌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라디오에서 걸핏하면 나라 사랑이 어떻고 아갈대 쌌는데 그때마둥 씨가 쪼깐 맥혀드는 소리를 하는가 하고 귀를 종가 보면 모두가 보리 풋대죽에 냉수 탄 것 같은 소리나 씨부렁대고 앉아서 맨날 이순신 장군이나 불러대고 있는디 내 사견적인 견지로 봐서는 저 아래 화약골 의병들이 정신적인 견지로는 외려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되더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이순신 장군은 애초부터 군인이었으니까 군인이 나라 위에 싸우는 것은 군인의 의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보다 당연한 일이지만 생판 우리같이 무식한 시골 무지랭이 농투산이들이 맨손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은 몇 배 더 장한 일이더라 이겁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농민들이 볼 때는 더욱 그렇다 이겁니다. 그전 의병들의 혼이 화약골 잡초에 묻혀 있는 것을 여적지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반성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들을 쓸개 가진 후손이라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김봉만 사장이 이런 데까지 마음을 쓴 것을 보면 역시 너른 데서 크게 놀던 분이라 생각하는 것이 활발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병비를 세우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내동 양반은 아마 맷둥 속에서도 춤을 출 겁니다. 하여간 내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추석이 되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복만이는 번거롭게 웃고 있었다. 실차는 웃음이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알고 보면 재수 있는 금이 환양이었네요. 도시로 나가 성공했지만 고향을 위해 돈 쓰는데 인색한 복만이의 귀향을 통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치의 혼란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학적으로 보여준 작품입니다. 군사문화와 민족문화의 갈등을 이보다 더 잘 풀어낸 작품이 있을까 싶을 만큼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